다들 안녕하세요. 프로토 91회차 토신 정보방 환급 인증합니다. 당첨금은 세후 금액인 거 알고 계시죠? 다들 아시겠지만 한 경기 취소되어 당첨금이 반토막 났지만 그래도 당첨 모두 축하드리며 오늘 경기도 분석 시작해보겠습니다. 금일 첫 번째 경기 칼리아리 칼초 대 US 레체 분석 시작해 보겠습니다. 홈에서는 확실히 강한 편. 아탈란타와 유벤투스를 상대로도 승점 4점을 가져오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다. 물론 칼리아리가 홈에서 공격적인 면모가 확실히 나아진다고 하나 레체가 시즌 중반처럼 수비가 무기력하게 무너지는 모습을 보여주는 팀이 아니라는 점은 참고하는 편이 좋을 것. 레체는 후반 에너지 레벨이 떨어지는 시점에 약했다. 압박을 적극적으로 가는 상황에서 간단한 원투 패스로 레체의 수비진이 매우 허술하게 무너지는 면모가 강했던 모습. 다만 최근에는 4-4-2로 가면서 간격 유지에 초점을 맞추는 것으로 승부를 거는 모습. 압박을 쉽게 분쇄하는 밀란 정도를 제외하면 크게 수비가 흔들리는 모습은 아니었다. 무승부를 생각하고 있다. 카릴아리가 홈에서 강한 면모를 보여준다고 하나 결국 레체가 4-4-2로 간격 유지라는 장점을 얻게 된 상황. 에너지 레벨이 떨어지는 시점에서 원투 패스로 쉽게 무너지는 레체가 아니다. 물론 레체도 공격수들의 활약이 부족하면 빌드업 양상 자체가 답답해지는 면모가 있다. 금일 두 번째 경기 오사수나 대 베티스 분석 시작해 보겠습니다. 오사수나의 득점력은 신뢰할 수 없을 것. 일단 16골을 넣고 있는 부디미르가 이탈한 시점에서 오사수나가 전방에서 그다지 할 수 있는 것이 많은 상황은 아니다. 그나마 키가 큰 가르시아가 떨궈주고 미드필더가 세컨볼을 넣는 식이 기대되는 정도. 물론 여차하면 강한 압박과 수비로 전환하면서 오사수나가 베티스의 지공을 억제하는 것은 기대해 볼 수 있을지도 모르겠다. 베티스가 압박하는 상대로는 꽤 기복이 있는 편. 지난 경기 세비야를 상대로도 그랬고 라요나 지로나를 상대로도 아쉬운 패배를 당해야 했다. 중앙에서의 지공에 능하지만 결국 상대가 틈을 낸 것을 빠르게 찌르는 역량은 다소 부족한 편. 원정에서는 생각보다 이 기동성 문제 때문에 압박 시퀀스에서도 기복을 보인다는 평가다. 무승부를 기대해도 괜찮을 듯하다. 결국 지공을 오사수나가 막아낼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를 해볼 수 있는 매치? 그만큼 오사수나가 공격은 몰라도 수비에서 압박을 가동하는 상황에서의 퀄리티에 대해서는 나름 점수를 줄 수 있다. 베티스도 원정에서는 간격 유지나 에너지 레벨에서 단점이 없지는 않은 편. 금일 세 번째 경기 엠폴리 대 프로시노네 분석 시작해 보겠습니다. 엠폴리의 플랜은 한 골을 넣고 잠그기. 애초에 득점 순위에서 리그 맨 밑에 있는 전력이라서 2골 이상을 기록하고 싶어도 쉽지 않은 미션이라고 보는 편이 더 낫다. 다행히 한 골을 넣고 잠그는 것으로 나폴리를 상대로 0.63의 낮은 기대 실점을 기록하는 등 성과를 거둔 매치가 없지는 않았다. 프로시노네의 약점은 슈팅 허용과 원정에서의 난조. 특히 원정에서의 승리는 현재까지도 거두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공격적인 플레이를 선호하기는 하나 그만큼 슈팅도 많이 주는 유형의 팀. 아무래도 원정에서는 어드밴티지를 얻은 상대 홈팀이 몰아세우는 양상이 잦을 수밖에 없다. 엠폴리가 신승하는 것을 기대해 볼 수 있을 듯하다. 엠폴리가 한 골 이상을 넣을 수 있을 만한 전력은 아니다. 그래도 슈팅을 워낙 많이 내주는 프로시노네고 나폴리를 상대로 엠폴리가 한 골을 넣고 바로 잠가버리는 것으로 1-0 신승을 거두었다는 점은 간과하기 어려울 것. 금일 네 번째 경기 우니온 베를린 대 VfL 보움 분석 시작해 보겠습니다. 우니온이 일단 다득점과는 친한 편이 아니다. 기본적으로 겨울 이적 시장을 거치면서 전방의 힘이 상당히 떨어진 모습이기도 하고 고젠스의 역량이 터지느냐 아니냐에 따라서 공격력 기복도 상당히 심한 편이다. 물론 중앙에 미드필더를 상당히 많이 배치하는 식으로 상대의 접근이나 압박을 막아세우는 수비적인 역량은 생각 외로 좋은 편. 보움이 압박 라인을 올려서 승부하는 것이 원정에서 잘 통하는 양상은 아니다. 특히 공격력에서 올 시즌 원정 11득점으로 홈과 비교하면 상당히 떨어지는 양상이 짙은 편.
오히려 압박 라인이 올라가는 것이 뒷공간을 내주는 요인이 되면서 우니온이 이를 역습으로 찌르게 되는 지점이 될 가능성도 높아 보인다. 우니온이 승리를 기록할 듯. 물론 직선적인 플랜과 고젠스의 역량에 따른 기복이 심한 편이지만 블록을 세워서 보움의 압박 라인에 견디고 역습을 가는 것으로 가닥을 잡아볼 수 있을 것. 보움이 원정에서는 워낙 득점력이나 전반적인 페이스가 좋지 못한 것도 포인트가 될 것. 금일 5번째 경기 셀타비고 대 비아레알 분석 시작해 보겠습니다. 압박과 역습에 능한 팀에게 상당히 당하고 있는 모양새다. 실제로 지난 경기에서 37%의 점유만 알라베스에게 내주었는데 15개나 되는 슈팅을 박스 안에서 허용한 것이 패인이라고 할 만했던 상황. 비아레알이 지공에 머무르는 상황에서도 난전을 만들지언정 격차를 극복하지는 못했는데 지난 매치에서 비아레알이 상당히 간결하게 승리를 기록했다는 점은 부담일 듯하다. 굳이 압박이 강한 중원을 거칠 필요가 없는 팀이다. 지난 경기에서도 윙에 배치된 바에나가 3어시스트를 기록하는 등 다소 투 볼란치가 부진했던 매치를 깔끔하게 잡아버리는 모습. 공격진도 유효 슈팅 숫자를 74로 벌리는 등 공격에서의 효율이라는 면에서도 어느 정도 올라온 모습이다. 현재로서는 마르셀리노 감독의 4-4-2와 역습 성향은 성공적으로 자리를 잡고 있다. 비아레알의 승리를 기대하고 있다. 셀타 비고가 주도권을 잡은 상황에서도 역습에 공략을 당하는 장면이 상당히 잦았던 모습. 비아레알이 굳이 중원을 거치지 않더라도 역습으로 한 방을 날릴 수 있는 상황이라서 이 양상의 약점을 보였다는 점이 그다지 좋아 보이는 것은 아니다. 금일 6번째 경기 브라이턴 대 에스턴 빌라 분석 시작해 보겠습니다. 최근 5경기 1골로 매우 부진한 상황이다. 미토마와 마치가 모두 없는 상황에서 공격적인 전술을 추구하는 감독의 고집이 상당히 아쉬운 모습이라고 할 수 있을 것. 올 시즌 내내 중원에서의 기동력과 수비력 문제로 인해서 실점 리스크가 상당히 많았는데 공격적인 스타일로 운영하는 것이 팀의 밸런스 붕괴를 부채질하고 있다고 볼 수도 있겠다. 수비는 여전히 아쉽다. 압박을 상당히 높은 위치에서 추구하는 편이나 결국 이것이 풀리는 상황에서는 안정성이 상당히 하락하는 면모가 강한 것이 사실. 물론 아스톤 빌라가 지난 경기에서도 베일리 마이너스 와킨스 등 공격적으로 플레이를 하는 성과를 냈다는 점은 팀의 긍정적인 부분이었다고 할 수는 있었다. 아스톤 빌라가 승리를 거둘 것. 올 시즌 브라이튼의 수비적인 문제가 지속되는 가운데 공격력도 미토마 마이너스 마치의 공백을 메우는 것은 쉽지 않아 보인다. 그나마 아스톤 빌라의 압박이 풀리는 상황을 노리는 것이 가능할 수는 있겠지만 아스톤 빌라의 공세를 올 시즌 내내 문제인 브라이튼의 수비가 버텨줄 것 같지는 않다. 토신 최종 조합은 영상 아래 고정 댓글로 말 걸어주시면 토신 정보방에서 무료로 공유해드립니다. 제발 손해보면서 토토하지 말고 다같이 웃으면서 즐겁게 베팅합시다. 함께 하실 분들은 부담 갖지 마시고 편하게 말 걸어주세요.